굽이굽이 산자락마다 때묻지 않은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생명의 산실이 있는 곳. 그곳엔 한반도 분단 역사를 가슴에 묻고 흐르는 한탄강이 있었다. 자연의 섭리대로 한반도의 귀중한 생명문화재들이 생명의 향연을 벌이는 곳.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한탄강의 향연은 생명문화재들에겐 낙원의 잔치다. 우리 곁에서 멀어진 생명들의 반가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반가운 생명들이 어우러져 생명 에너지를 뿜어내는 강. 그래서 우리는 큰 여울을 넘어선 그곳을 생명의 산실, 한탄강이라 부른다. 굽이굽이 골장마다 때묻지 않은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탄강.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한탄강의 360리, 그 물줄기를 따라 살고 있는 생명들의 뒤를 쫓았다.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그곳은 원시 생명의 풍요로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바위 틈에서 청정 7수의 물이 흐르는가. 산자락을 휘어감고 흘러온 한탄강은 생명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의 산실이라 말이다. 더 이상 거슬러 가지 못하는 땅, DH. 그 분단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흐르는가. 한탄강은 북강원 평강군 장암산 기슭을 탯줄로 잉태되어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산속을 따라 제 몸을 숨긴 채 그렇게 360리길을 나무로 숨가쁘게 흘러온다. 분단의 상처를 품고 수많은 지류를 보듬어 안으며 흘러온 한탄강은 이곳 도감포에 이르러서야 그 끝자락을 볼 수 있다. 이제 바다로 흐르는 임진강. 그곳에 제 몸을 내어주고 큰 여울 한탄강은 비로소 그 긴 여정에 막을 내린다. (30만 년) 전 한탄강의 탄생은 북강원 평강고원의 오리산에서 시작된다. 11차례의 화산이 폭발한 오리산에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용암이 쏟아져 내렸고, 이 용암은 경기도 포천과 연천을 지나 파주의 화석정 근처까지 200여 리를 쉼없이 흘러내려왔다. 세월의 흐름도 비켜갈 정도로 단단했던 그 용암도 침식되면서 지각 변동에 의해 깊은 협곡이 형성됐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주상절리가 늘어선 한탄강은 그렇게 탄생됐다. 그래서 한탄강의 생성 역사는 한반도의 탄생과 성장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탄강은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띄울 수도 사람이 갈 수도 없는 강이었다. 10층 건물 높이의 현무암이 병풍같이 둘러쳐진 대교천의 주상절리. 이곳은
주상절리와 강의 수려한 아름다움을 함께 볼 수 있는 한탄강의 몇 안 되는 지형 중에 한 곳이고, 그래서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곳곳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큰 여울 한탄강은 생명의 산실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 곁을 흘러왔다. 한탄강의 가을이 깊어지면 강과 숲, 그곳의 생명이 모두 풍성해진다. 한탄강을 흐르는 물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한다. 물고기들도 살이 통통 오르는 계절인 가을. 우리는 한탄강의 맑은 물속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50여 종류의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한탄강. 그 맑은 물속에서 우리를 제일 먼저 반긴 건 멸종 위기종인 가는 돌고기 물이었다. 몸 가운데 가는 줄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가는 돌고기는 맑은 일급수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다. 퉁가리 녀석은 불쑥 들어온 제작진이 못마땅한지 이내 바닥을 들쑤시고 돌아다니고, 좁은 바위 틈에 꺽지와 종개가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녀석들은 왜 널찍한 곳을 놔두고 하필 좁은 구석에 들어가 그럴까? 건강한 돌고기와 갈견이 무리가 살고 있는 한탄강. 그곳은 생명의 산실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한탄강이 건강하려면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생명력이 원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탄강의 한 지류인 차탄천의 작은 물도랑인 용늪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 용늪의 생명력은 크게 나아가 한탄강의 건강함을 알 수 있는 척도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웅덩이마다 수십 마리의 물거미가 살고 있었다는 용늪. 그러나 우리는 200m 정도의 용늪을 반나절 동안 탐사해서 겨우 물거미 4마리를 발견하는 데 그쳤다. 대신 물거미가 살고 있어야 할 용늪엔 천적인 방계류만 바글바글했고, 지난 1999년부터 천연기념물 412호로 지정된 물거미 서식지인 용늪은 나날이 초지화돼가면서 이곳은 이미 물거미의 생존의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다. 수면에서 공기방울을 만들던 물거미 녀석이 갑자기 꽁무니를 감추고 도망가기 급급하다. 먹이사슬의 법칙이 적용된 용늪에서 이제 물거미는 점점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꽁무니에 공기를 매달고 물속에서 살아가는 지구에서 오직 하나뿐인 일과 일속 일종의 거미가 바로 물거미다. 이 작은 물거미는 어떤 방법으로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걸까? 투명한 공기주머니를 배에 달고 있는 물거미는 머리와 다리를 제외한 몸의 대부분이 얇은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 미세한 털들은 움직일 때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행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거미줄을 타고 이쪽 저쪽을 떠다니던 물거미가 마치 청소를 하는 것처럼 밑바닥에 부유물을 한데 긁어 모은다. 무엇을 하는 걸까? 물거미는 지금 집짓기 기초공사를 하는 중이다. 부유물이 많아 눈에 띄지 않고 수초가 지붕 역할을 해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물거미의 건강한 집터다.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뽑아서 공기집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수초에 튼튼히 엮는 것을 반복하기를 약 15분. 수면에서 꽁무니에 붙이고 실어온 공기방울을
수초 밑면에 붙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드디어 물거미의 물속 생활을 가능케 하는 집이 완성됐다. 집이 작으면 몸이 다 들어갈 수 없고 너무 크면 부력 때문에 공기집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 집짓기를 마친 물거미는 마치 수영을 하는 것처럼 물속을 헤엄치더니 이번엔 슬슬 물속을 배회한다. 집을 짓느라 허기가 졌는지 먹잇감 사냥에 나선 것이다. 여느 거미들처럼 물속에선 거미줄을 쳐놓고 사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거미의 먹이 사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회 포착이다. 저런, 뜸만 들이다가 공격도 채하기 전에 물벼룩이 벌써 눈치를 채고 달아나 버렸다. 이번엔 자리를 바꿔 베이스 캠프에서 2차 공격 시도. 재차 공격을 시도해 보지만 재빠르긴 물벼룩도 만만찮다. 사실 물거미는 가까운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근시여서 기회 포착이 사냥의 성공 관건. 신중한 역습. 오늘의 사냥 대성공이다. 물거미는 먼저 잡은 먹잇감의 관절 사이에 침을 꽂는 일부터 한다. 그냥 먹다간 물속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수소곤충 대부분이 먹잇감의 진액을 빨아먹는다. 물론 물거미도 예외는 아니다. 물거미의 공깃집은 사냥한 먹이의 보관 창고. 거미는 지상 생활을 할 거라는 믿음을 여지없이 깨버린 특이한 생물 물거미. 용늪의 건강함이 충족되면 물거미의 모습은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탄강 주변에서 용늪의 물거미 서식 조건과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타락터. 넓게 펼쳐진 수초밭과 비가 와서 생긴 것 같은 물웅덩이의 모습은 육안으로는 영락없는 은대리 용늪과 닮았다. 모든 조건이 비슷한 타락터에 물거미가 생존할 거라고 학계는 추정했고, 우리는 이를 토대로 타락터의 습지를 탐사해 보기로 했다. 사방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1년 내내 그 수온이 일정한 타락터의 습지. 그러나 그 습지에서 물거미는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다양한 종류의 수소곤충이 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습지로서 건강한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물거미의 국내 유일한 서식지는 현재까지 용늪뿐이다. 만약 이곳이 지금처럼 군사 작전 지역으로 한정돼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물거미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스펀지와 같은 늪의 형태가 점차 초지로 변해가면서 용늪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바로 물거미의 서식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 늦기 전에 천연기념물 지역인 용늪의 적극적인 보호가 우선되어야 이 세상에 단 한 종류뿐인 물거미를 지킬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한탄강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한탄강 하늘을 한 바퀴 선회하는 흰꼬리 수리의 모습이 마치 한탄강이 모두 제 구역임을 알리는 신호 같다. 천연기념물 243호 독수리. 마치 키재기를 하듯 경중거리며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치열한 먹이 싸움과 영역 싸움으로 한탄강변은 한껏 소란스럽고, 텃세인 흰꼬리 수리유조가 나서지만 아직 어린 탓인지 독수리와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밀려난다. 한탄강의 어른새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겨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흰꼬리 수리유조. 긴 겨울의 초입, 흰꼬리 수리에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힘겨운 투쟁이 벌어진다. 푸른 하늘을 선에 비행하면서 첫 번째 사냥에 도전해보지만 그리 녹록하지는 않은가 보다. 보기 좋게 첫 번째 사냥은 실패. 자연에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단 한 번에 척척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다. 다시 용기를 내어 두 번째 사냥 시도. 쏜살같이 물로 내려앉는 녀석. 뭔가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드디어 첫 먹잇감 사냥에 성공했다. 첫 사냥감의 식사. 녀석의 식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어 보인다. 실타래처럼 얽힌 먹이사슬은 한탄강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하다. 내년 우리는 한탄강에서 흰꼬리 수리의 건강한 비상을 또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생명의 산실 한탄강이기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일이다. 한탄강은 한반도를 찾아오는 모든 겨울 철새들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 세계 두루미의 25%가 한탄강에 몰려들고 분단의 땅과 하늘은 온통 제 두루미로 뒤덮인다.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 두루미의 도래로 한탄강의 겨울이 본격적인 포문을 연다. 풍성한 잔치. 이 마지막 잔치가 끝나면 곧 한탄강의 혹독한 겨울이 들이닥칠 것이다. 추수가 끝난 논의 벼 나달은 두루미의 좋은 먹잇감. 충분한 먹이 섭취와 휴식은 이 겨울 두루미에겐 필수다. 한탄강의 건강, 그것은 두루미의 끊이지 않을 겨울 여행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한탄강은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한반도를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한탄강에서 만난 귀한 생명 문화재, 바로 천연기념물 448호 호사비오리 부부였다.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선명한 검은색 무늬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호사비 오리 암컷은 수컷과 달리 머리의 깃털이 갈색이다. 이와 달리 검은색의 머리 깃털을 가지고 있는 호사비 오리 수컷. 바이칼 호수에서 날아와 한반도의 한탄강에 여장을 푸는 호사비 오리. 한가로운 녀석들의 모습이 한탄강을 더욱 편안하게 만든다. 제작진이 호사비 오리의 모습을 쫓은 지 2주 정도가 된 11월 하순. 오늘따라 녀석들의 몸치장이 유난히 길다. 확실히 녀석들의 움직임이 다른 날과 달랐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짧은 순간 우리는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호사비 오리의 짝짓기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짧지만 호사비 오리의 짝짓기는 격렬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번식을 위한 본능. 그것은 자연의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다. 한탄강은 생명문화재들에게 내년에도 중요한 산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치열한 자연 생태계의 사랑 덕분에 더욱 풍성해진 한탄강. 한탄강엔 조용히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겨울은 야생의 생명체들에겐 시련의 계절이다. 내년을 기약하며 떠나는 것들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생명체의 교대 시간. 겨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한탄강의 주인들이 바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탄강의 주상절리가 생성되면서 만들어진 동굴 생명체의 겨울 모습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한탄강의 주상절리에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는데 모두 수직구리거나 규모가 작아서 출입이 쉽지 않다. 여기 엄청난데 이거 낙엽이? 얘 미끄러. 주상절리에서 보기 드문 석회동굴인 용정굴에선 크진 않지만 종류석과 석순이 생성되고 있었다. 그럼 접시금.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작은 동굴 용정굴. 계곡 쪽에 있던 다 되게. 거미줄 어떻게 졌어요? 동그랗게? 햇빛이 없는 동굴엔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수억 수천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어두운 동굴에서 그 생명을 이어온 생물들도 있다. 오랜 세월 동굴에서 태화되어 몸이 투명해진 등줄 굴노래기. 암흑뿐인 지하 세계에서도 이렇게 생명체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 동굴의 대표적인 생물인 장님좀 먼지벌레. 역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장님좀 먼지벌레는 이 동굴에서의 적응과 진화를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데
인접한 동굴에서도 신종이 발견될 만큼 종의 분화가 아주 심한 그런 종류입니다. 크기도 2mm에서 3mm 정도로 매우 작고 발견도 어렵지만은 장님전 먼지벌레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동굴 생태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탄강의 생성 역사와 변화되고 있는 한탄강의 현재 모습을 모두 한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주상절리. 그곳에 있는 동굴뿐이다.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된 두루미가 한탄강변에 나타나면 한반도로 오는 겨울철새의 순서가 끝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한탄강의 두루미와 누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생존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한탄강의 겨울이 두루미들에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흰 눈밭에서 검은 빛을 띠고 있는 목 부분이 유난히 돋보이는 검은목 두루미. 이번에 천연기념물 451호로 지정된 귀한 생명문화재다. 우리는 한탄강변의 두루미 무리를 관찰하다 방송사상 최초로 두루미가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마치 오랜 비행의 고단함을 일순간에 씻어내려는 듯 두루미들은 찬 물속에서 깃털을 퍼득거리며 목욕을 하고 난 후 깃털에 묻은 물기를 털어 몸을 가볍게 한다. 양지 바른 곳에서 날개를 쫙 펼치고 말리는 것으로 두루미들은 목욕을 끝냈다. 곡식에 나달만을 먹는 줄 알았던 두루미. 그러나 목욕을 마친 두루미 한 마리가 핵함을 먹고 있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는 두루미가 핵함을 먹는 모습은 아마도 먹이가 귀한 겨울 한탄강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일 것이다. 먹잇감을 찾아 먹은 후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면 일정한 방향으로 물이 져서 이동하는 두루미들. 한탄강 두루미들의 행동은 언제나 시계처럼 정확했다. 늘 해가 질 무렵이면 두루미들은 한탄강의 양지리 일대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잠복하며 두루미의 행선을 쫓아봤다. 마치 낙하산이 떨어지듯이 두루미들은 오후 6시쯤 해가 질 무렵이면 한탄강 양지리 모래톱으로 서서히 모여들었다. 관찰을 시작한 지 2시간. 천여 마리가 넘는 두루미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관이 연출됐다. 우리는 양지리 모래톱이 두루미들의 집단 서식지 및 잠자리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순간 무엇에 놀랐는지 두루미들이 갑자기 뿔뿔이 흩어져 날아가 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톱을 떠났던 두루미 무리들이 다시 양지리 방향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새벽 6시.
밤새 날아든 천여 마리의 두루미들은 모래톱이 아닌 물속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제작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두루미 잠자리가 바로 한탄강 양지리에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천적의 공격을 피해 물속에서 자고 있는 천여 마리의 두루미들. 새벽 7시 인근 민통선 마을의 안내방송은 이미 녀석들의 기상나팔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두루미들의 단잠을 단숨에 깨운 것은 바로 고라니. 아침 일찍 먹이를 찾아 강을 건너는 고라니를 천적으로 착각을 했는지 보통 아침 8시 정도가 돼서야 움직이는 두루미들이 그날 잠자리에서 모두 날아간 시간은 새벽 7시 15분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작진이 다시 찾은 두루미의 잠자리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엄폐 역할을 하던 수풀은 모두 불에 타서 두루미들의 잠자리가 훤하게 드러나 보였다. 1년간 골재 채취 작업 허가가 난 한탄강 두루미 잠자리는 벌써 폭격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동강나 있었다. 우리는 이번 공사가 두루미의 잠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보았다. 이 지역의 섬이랄까 이 자연은 안정된 자연입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에서 파괴가 되었을 때는 두루미들이 잠을 자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또 큐슈 이즈미에서 러시아가는 제두루미들의 중간 휴식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은 하늘이 내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있다. 그 파괴로 인해 더 이상 두루미가 한탄강을 찾지 않아도 그것은 인간의 작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 내년에도 두루미가 한탄강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다. 엉강이 풀리는 겨울의 끝자락. 물러갈 것 같지 않던 동장군의 기세도 봄바람 앞에선 맥을 못 추나 보다. 동장군의 기세에 폐허처럼 쓰러졌던 한탄강변에 노란 복수초와 너도 바람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한탄강의 생명 향연의 첫 신호탄이 된다. 지리학적으로 한탄강은 남쪽 식물들의 북방 한계선으로 북쪽 식물의 남방 한계선으로 통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분단의 장벽일 뿐. 조국 산하를 휘감고 도는 우리네 야생화들은 한데 어우러져 피어있다. 한탄강은 모든 생명체를 한데 어우르는 생명의 산실이다. 하나의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을 불러들인다. 한반도의 허리를 풍성히 적시는 생명의 산실. 한탄강엔 이맘때면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미느라 한창 시끄럽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강 한 귀퉁이 수초밭. 새들 사이에 평등 부부로 소문난 논병아리가 벌써 둥지를 틀었다. 갈대와 갈리풀을 엮은 둥지엔 3마리의 새끼가 벌써 태어났고 2개의 알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다. 새끼 3마리를 먹여 살리려면 하루 종일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다. 강변에 새끼를 데리고 나온 논병아리 부부의 첫나들이. 어미가 갑자기 새끼를 팽개치고 앞으로 내달았다. 이웃하고 사는 논병아리 2 집안의 혈투. 양보 없이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승자의 여유,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오늘 그들의 싸움은 영역 확보 때문이다. 새끼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하는 욕심은 인간이나 새들에게나 똑같은 모양이다. 한탄강의 봄은 그렇게 새 생명의 기운이 한껏 무르익고 있었다. 요맘때면 한탄강엔 논병아리처럼 새끼를 키우느라 바쁜 녀석이 한둘이 아니다. 자갈과 모래톱이 발달한 한탄강변. 올해도 꼬마 물대새가 둥지를 지으려고 나타났다. 그런데 뭐가 못마땅한지 연신 꼬마 물대새는 종종거린다. 어디선가 나타난 깜짝도요에게 시비를 붙는 꼬마 물대새. 세 번의 대격돌 끝에 깜짝도요의 완패. 이런 일은 좋은 산란터를 차지하기 위해 포란 시기 때는 흔히 있는 전쟁.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래밭을 녀석들은 새 생명의 탄생터로 만들고 있다. 자갈톱에 알을 품는 꼬마 물대새와 깜짝도요가 올해 한탄강변의 이웃 사촌이 됐다. 햇살이 유난히 화창하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논병아리네 막둥이가 태어났다. 멀리서 부르는 어미의 소리에 대답할 기운도 없는가 보다. 하긴 도움 없이 혼자 나온 세상 구경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그래도 사력을 다해 어미의 울음소리를 따라 녀석은 용기 있게 물로 들어간다. 한탄강에서 올해 자식 농사는 성공. 논병아리 가족들은 그렇게 모두 5마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웃에 사는 꼬마 물대새 둥지는 어떨까?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안절부절 꼬마 물대새의 행동이 불안하다. 마치 폭격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자갈밭의 침입자. 바로 골재 채취 작업을 나온 군인들이다. 초조하게 먼 물가를 서성이던 녀석의 불안감이 적죠. 모양과 색깔이 자갈과 비슷해서 그만 그들의 알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그만 올해 자식 농사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인간의 간섭이 시작되면 한탄강 곳곳에 이런 불안이 도사리게 된다. 5월 중순 물풀들이 빽빽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즈음 아직 홀로 서기엔 이르지만 여름볕에 좀 더 여물어지면 그들도 당당히 한탄강의 또 다른 새 식구가 될 것이다. 분단의 땅을 뚫고 흐르는 한탄강 일대의 생태조사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학계의 전문가와 동행한 제작진은 한탄강변 바위 옆에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층층둥굴레를 발견했다. 층층둥굴레가 한탄강변에 산다는 사실도 제작진이 처음 확인했지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탄강변엔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한옆에도 역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깽깽이 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이번 탐사에서 찾아낸 미기록종 현오색은 마치 수염을 기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후에 수염 현오색으로 명명됐다. 이런 식물군들의 다양한 분포는 곳곳이 군사 작전 지역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잦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5월 중순 우리는 흐드러지게 핀 연보라빛 깽깽이 풀 군락지를 상상하며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엔 깽깽이 풀의 흔적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 여기도 먼저 있었는데 이거 뿌리채 막 이런 것들도 다 캐나가고 여기도 싹 낙엽으로 덮어놨잖아요. 여기 채갈 흔적. 이봐. 어? 야, 이렇게 싹 아주 몽창 하나를 딱 떠갔어 다. 훼손된 군락지는 깽깽이 풀이 있던 곳만은 아니었다. 근처에 있던 애기송이 군락지 역시 통째로 없어져 버렸다. 인간의 작은 욕심, 그 욕심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생명체들. 우리는 내년 이맘때쯤 홀로 피어있는 이 작은 깽깽이 풀이 한탄강 산하를 뒤덮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지난 겨울에 찾았던 두루미의 잠자리는 6개월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달라졌다. 두루미 잠자리를 감싸주던 모래톱이 송두리째 없어지면서 유난히 거세지고 넓어진 물길. 인간의 욕심만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내몰았던 두루미들의 마지막 생명전선을 우리는 이곳으로 생각한다. 세계 최대의 두루미 잠자리의 보존을 위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직은 남아있는 한탄강의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손으로 해야 할 일이다. 영평천은 본류와 만나는 아우라지의 모습으로
한탄강 지형적인 역사가 응축된 곳이다. 청산댐에 갇혀있다 요사이 드러난 영평천의 주상절리. 용암이 흘러나오다가 물을 만나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국내에선 유일한 베개 구조 지형이다. 지금이라도 영평천 화산 지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뭐 제주도에도 현무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울릉도에도 있고 화산 그 분출물이 분포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베개 구조가 이게 잘 그 발달되어 있는 그 곳은 그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저희가 잘 그 보존할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은 그 전리든지 저런 그 지질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잘 그 훼손이 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천연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게 보존할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파괴해도 생명의 산실 한탄강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흐를 것이다. 그러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한탄강,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생명문화재들의 탄생과 치열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울목을 넘어서면 한탄강, 그곳엔 사라져가는 생명체들의 산실이 있다. 그 생명의 산실을 지키는 일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또한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과제다. 더 늦으면 한탄강, 그 여울목의 마지막 안식처는 곧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탄강의 물줄기는 우리 인간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곳은 인간의 무지로 하나 둘 사라져가는 생명문화재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그 생명 탄생의 산실이기 때문이다.